안녕하십니까, 이승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나왔냐면요, 오늘은 바로 전기차, 그 다음에 수소차, 이 둘 중 어떤 게 더 미래에서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 두 가지의 장단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전기차든 수소차든 다 상용화는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승용차로 타고 다닐 수 있는, 일반적인 분들이 자가용으로 타고 다닐 수 있는 차량은 과연 전기차에 가까울까요? 수소차에 가까울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전기차하고 수소차를 모두 다 타봤어요. 둘 다 타봤더니 저에게는 수소차가 더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수소차든지 전기차든지 둘은 똑같습니다. 일단 수소차도 수소 자체를 연료로 사용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수소와 공기 중에 산소를 반응시켜서 얻은 전기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는 전기차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충전에 대한 차이이겠죠. 전기차는 말 그대로 우리가 스마트폰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듯이 전기를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충전 시간이라는 게 발생을 하죠.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서 가정용 전기로는 6시간에서 7시간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극속 충전으로는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급속 충전으로 이 정도의 시간이면 매우 빨라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자료 화면을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보통 20분에서 1시간까지도 충전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딘가 급하게 이동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급하게 이동한 것까지는 좋죠. 그런데 장거리라든지 요래 쓸 경우에는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반면 수소차는 충전 시간이 약 5분 정도, 정말 길어봐야 7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충전 시간만 놓고 봤을 때는 한 2~3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처음에 연료 탱크 내에 남아있는 압력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충전 시설에 압력을 체크를 하고 여러가지 점검 시간이 좀 1~2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고, 충전 시간은 한 2~3분 정도, 그리고 나서 또 뺄 때에 수소 탱크의 압력과 차단시켜 놓고 나서의 노즐에 있는 나머지 잔량 압력 같은 거를 지금 당장 해제해도 되는지 판단하는 시간이 또 한 1~2분 들어간다고 해요. 그거는 안전에 관련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초창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약 350바 정도의 충전소가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350바 사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설들은 700바를 사용을 합니다. 700바라고 한다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압력이에요. 타이어 공기압이 보통 PSI 단위로 한 40psi, 한 36에서 한 40psi 정도 승용차 기준 넣을 거 아닙니까? 35psi에서 40psi를 바 단위로 환산을 하면은 약 3.5바입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그런데 700바면은 타이어 공기압의 몇 배 차이가 나는 건가요? 어마어마한 압력이죠. 실제로 수소차들은 연료 자체를 굉장히 위험한 연료잖아요. 수소라는 거는 폭발, 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전기차든 수소차든 둘 다 친환경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친환경으로 가려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숙제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연에서 얻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들이 아직은 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화력 이런 것들, 그리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수력, 풍력, 태양열 이런 것들이겠죠. 온전히 이러한 연료로, 이러한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친환경이라고 불릴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기를 생산하는 건 그렇지만은 않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들어온 공기가 들어가서 깨끗한 공기가 배기가스로 분출이 되고, 그리고 물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차 자체만 놓고 보면 굉장히 친환경적입니다. 하지만 수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와 전기와 마찬가지로 어딘가에서 얻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수소가스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메탄가스라든지 그런 곳에서 뽑아 쓰는 게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고요. 이게 동물 이런 것들의 인분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 이런 부분에서 가스를 채취를 해서 수소를 뽑아내게 된다면 그건 친환경일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먼 이야기일 것 같고, 주제는 이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주제는 어쨌든 전기차와 수소차가 있는데, 제가 둘 다 타본 경험으로는, 그냥 운전을 잠깐 해봤던 경험으로는
둘 다 전기를 사용해서 모터를 굴린다는 방식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출력이라든지 뭐 가속감, 소음 이런 거는 수소차나 전기차랑 비슷합니다.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충전 시간이겠죠. 자동차가 전기를 사용하려면 충전 시간이 짧아져야 되는 게 숙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배터리 수명 또한 보증이 돼야 될 겁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충전 인프라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 전기 충전소를 하나 만드는 거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소 충전소는 굉장히 단가가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 만드는데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충전 인프라예요, 인프라. 근데 우리나라가 수소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리 뛰어들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기술 자체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수소차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보다도 늦게 연구 개발한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수소 충전소 인프라가 훨씬 더 많아요. 일본만 하더라도 100개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 현재 독일도 약 7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 12개, 13개 맞나요?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예요. 솔직히 지금 현 상황 추세대로 본다면은 매년 전기차와 수소차는 판매량이 매년 꾸준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솔직히 내연기관에서 아무리 개발을 한다고 해도 배기가스라는 것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비약적으로 지금 많이 청정해졌죠. 그건 사실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디젤 엔진이 휘발유 차들보다도 ppm이 적게 나오는 차량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기술 개발이 많이 발전을 했죠. 하지만 언젠가는 내연기관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100% 사라질 것 같지는 않지만 어지간하면은 많이 줄어들 걸 예상을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요. 제가 전기차와 수소차를 한 번씩 타봤을 때 느낀 점은 둘 다 굉장히 조용하다, 잘 나간다, 생각보다 가속감도 좋고 토크발도 좋고 잘 나간다, 그 정도가 될 것 같고, 충전은 제가 둘 다 경험해 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주변에 수소차를 타시는 분이 있거든요. 오셔서 하는 얘기가 크게 불편하지 않다. 왜냐면 그건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이쪽에 보면은 내포 충전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쪽 충청도에는 내포에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한번 충전을 해 놓으면은 600km 연비에는 갈 수 있다고, 뭐 600km 정도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회생제동이 있기 때문에 막상 주행을 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불편함이 없고 충전을 하러 가더라도 그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부담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는 수소차로 가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요.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둘 다 똑같은 고압 전류에는 노출이 돼 있지만은 수소차는 한 가지가 더 있는 셈이죠. 바로 수소가스입니다. 지금 견딜 수 있는 게 약 철보다 10배 강한 재질로 내부를 만들어 놓았고, 충전 기압보다 약 2배 이상의 기압도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0기압이 넘게 견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차량은 이 안전상의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수소차가 주목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